안녕하십니까, 강우진의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뭐 트럼프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뭐 가상화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중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기사를 보더라도 한국투자증권에서 트럼프 수혜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에 주목하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처음에 뭐 관련주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은행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가 최소 4,86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돈이 쏠린다. 그래서 돈이 가는 곳에 결국에 이 주가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수혜주 테마로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건은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뭐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뭐 MOU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부각을 받고 국내 기업들이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전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애초에 뭐 전쟁도 나지 않았을 것이고, 혹은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이미 종전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전쟁을 종결시키겠다, 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좀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도 폴란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하는 그런 이력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대선 전까지는 이 트럼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좀 따끈따끈하게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제 러시아와 협상 원하고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와의 대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의사를 좀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남부 광저우에서 만나서 회담을 가지게 되면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큰 내용이 있지는 않고 이제 대화를 하고 뭐 협상을 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다, 뭐 요 정도로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런 이슈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재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뭐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 재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 이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시간으로도 이미 재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도. 그래서 일단은 현대 에버다임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뭐 최근 며칠간 이 고점 구간 9,000원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현재 뭐 시간으로 오르기는 했으나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이미 이전 고점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 구간만 안착을 하게 된다면 사실 새롭게 또 주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원에서 대략적으로 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물량 소화만 완벽하게 한다라면은 사실 또 새로운
이 레벨에 주가가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수급 부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로 수급이 계속해서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 에버다임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고, 사실 지금 가장 좀 매매할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는 데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000원 상단에서 지금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거래량이 이날 이 상한가 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 구간 12,000원 구간에서 신규 진입자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데모 같은 경우에도 뭐 굴삭기나 이런 인프라 관련된 중장비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움직임을 더 보여줄 수 있다. 게다가 지금 이 8,000원 혹은 9,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길게 다져줬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10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횡보를 했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이제 막 좀 발산을 하면서 이전 고점을 이제 막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 고점 뭐 15,000원 구간, 16,000원 구간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 후속주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데모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모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런 소형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 뭐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혹은 뭐 인프라코어가 있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도 잘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테마에도 크게 좀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월요일날 무려 고가가 17%입니다. 그래서 시총이 뭐 1조 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10%대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도 5만원에서 5만 5천원 구간을 계속적으로 좀 횡보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이슈로 좀 부각을 받게 되고, 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사실 움직임이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트럼프는 옛날서부터 항상 이 집권 당시에도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말고도 미국 자체 내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이슈가 있다면은 또 한 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죠. 그래서 9,0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현대건설기계처럼 다시 한번 슈팅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4종목 정도 보시고, 사실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죠. 사실 가장 좀 가볍고 크게 움직이는 거는 이 SY 스틸텍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에 가장 먼저 상한가를 기록한 뒤에 살짝의 눌림목이 있었지만 크게 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쭉쭉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4,000원 구간대에서 횡보를 하면서 가격을 좀 받쳐주는, 그러니까 지지 구간 역할을 해주는 가격대가 4,000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전에 쌓여있던 매물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매물을 지금 뚫어내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젠 지지 구간으로 바뀐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 또 단기 이평선이 올라오게 되면서 지지 받쳐준다면은 사실 이전 고점 구간까지 봐야겠죠. 지금 이 구간에는 매물도 적기 때문에 사실상 뭐 5,300원 구간까지도 확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변동성이 큰 뭐 리스크 러버이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SY 스틸텍 같은 종목도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사실 뭐 요즘 동일 고무벨트라는 기업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쐐기형으로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9,000원 구간 돌파하면서 이전 고점까지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그죠? 이전 고점 구간까지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신고가 구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사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뭐 해인이라는 기업도 있고, 뭐 서암기계공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단 5종목만 보신다면은 가장 변동성이 컸던, 그리고 두 개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요 5개 내에서만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중소형주들 추가적으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해인이나 뭐 히림 혹은 뭐 동일고무벨트 뭐 요 정도 추가적으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트럼프 관련주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주도 섹터, 물론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렇게 막 시장을 계속 끌고 가주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로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는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자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또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